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추세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을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 기간을 정의 내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어떤 사실? 주식이니까 주식은 3개월에 한 번 보고서를 보내는 거죠. 보고서. 네. 보고서를 발행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매월 특정일에 회의가 벌어져요. 매주 특정 요일에 회의를 하고 우리나라의 생활 패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활 패턴이죠, 이게. 네. 생활 패턴.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분기라는 단어의 의미, 그거를 저는 중기에다가 맞춰놨어요. 네. 어쩌면 제가 이 분기라는 단어를 써서 분기 저항선, 분기 지지선 이렇게 썼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냐면 3개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3개월이 아니거든요. 일본 기준으로 3개월부터 6개월 사이를 중기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제가. 이해되셨어요? 네. 이 기간 정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간 정의가. 장기는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1년을 제가 연간 보고서에다 맞춰놓은 거예요. 항상 주식이기 때문에 보고서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보고서를 맞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회의를 잡은 거죠. 회의. 저 보고서가 날아가기 위한 회의죠. 네. 그죠? 이 보고서가 날아가기 위한 회의. 요걸 잡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사이클. 이거는 이제 산업별로, 종목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기준으로 삼는 게 장기를 1년 이상 그냥 이렇게 쭉 잡아놓는 것보다는 이 경기를 잡아놓는 게 이 어떤 이제 특정 의미를 가질 것 같다. 이제 기간 정의를 내린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용어 정의를 계속 하는 건데, 이 저항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았냐면, 하락장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횡보장도 아니고, 상승장도 아니고, 무조건 하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락. 지지선은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상승. 그래서 최고점을 기준으로 고점끼리 우하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선이라는 거죠. 최고점을 잡고 두 번째 고점을 잡고 연결하고 두 번째 고점을 잡고 세 번째 고점을 잡아서 연결하고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직선이에요, 그냥. 단기 저항선, 중기 저항선, 중장기, 장기, 경기 저항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붙어버리는 개념. 그리고 저항선이 이제 주가를 하향 돌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때부터는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지지선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은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지선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알려주고 있으니까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저항선을 돌파하는 양봉에서 이제 저는 진입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진입 포인트는 항상 같습니다. 양봉 진입. 네. 저항선 돌파로 잡으려고 해요. 저항선 돌파로.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MACD 시그널을 보고 또는 저평가 시그널을 보고 저평가 매수법이나 시그널 매수법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다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왜 같은 얘기가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예, 이 지금 저항선 돌파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진입 포인트로 잡는 진입할 때 기준선으로 쓰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저항선을 보고 돌파하면 그때 사겠다는 거죠. 돌파한 거 확인하고. 지지선이라는 개념은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상승장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락장이 벌어지면 공중에 이제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실, 막 지하 밑이 이제 어두컴컴한 거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안 보이는 거죠. 이 지지선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면. 최저점을 기준으로 저점끼리 우상향으로 연결한 직선으로 연결했다는 거죠. 직선. 연결한 선이고요. 단기 지선, 중기, 중장기 다 있고요. 상향 돌파하면 저항선 역할 반대죠. 살아있다는 얘기. 살아있는 지지선이 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살아있지 않으면 더 오른다는 얘기죠. 더 오른다는 얘기. 호재죠, 이거는. 지지선이 깨지면 음봉 청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선이 무너지는 시점을 잡아서 음봉에서 팔으려고 하는 매매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점이냐. 자, 지지선 어떻게 그릴 거냐. 역대 최저점을 무조건 찾아요. 우상향되게 그려요. 이게 만약에 우상향되게 그려지지 않으면 그 종목은 안 사겠다예요. 이해됐죠? 그거를 경기 지지선이라고 부르겠다. 왜? 3년 이상 된 선은 모두 다 경기 지지선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또 긋는 거예요. 이렇게. 또 두 번째 포인트를 잡아서 세 번째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래서 선을 쭉 그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쭉. 그랬더니 3년이 넘어가 그럼 또 다른 경기 지지선이 있나 보죠.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네 번째 포인트를 또 잡아요. 쭉 그렸더니 이 선이 나오죠. 이것도 3년이 넘죠. 경기 지지선 3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선은 중요한 선이죠. 요 선이. 요 선이 중요한 선이죠.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생된 마지막 선이거든요. 이 선이 깨지면 지하 1층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지하실을 경험하시게 돼요. 이제부터. 경기지선이 무너지면 지하실 경험한다. 제일 의미를 지닌 심리적 저점이라고 부르는 선은 요 마지막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 이해됐죠? 네. 그 4번, 5번은 의미가 없는 선인가요? 4번, 5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지지선 4번, 5번. 자, 경기지선 3번을 그렸으면 그 전선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선이 있었나. 봤더니 하향 돌파를 했죠. 하향 돌파를 하면 어떤 선으로 바뀌어요? 저항선으로 바뀌잖아요. 저항선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얘도 그냥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포인트를 또 하나를 더 잡는 거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그렸더니 깨졌죠. 여기서. 깨졌더니 얘가 저항선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이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이 됐다 그러면 얘는 경기저항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저항선.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은 3년이 아닌 듯이 보이네요. 여기서부터니까 1년, 2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장기저항선이 맞는 것 같네요.
이해됐죠? 네. 기간에 따라서 이제 적는 거니까. 그래서 지선 그리기는 네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또 그리는 거죠. 이렇게 쭉. 네.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연결해서 또 그리는 거야. 그랬더니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넘어가면 중장기. 쉽죠? 네. 또 두 포인트 잡고 또 써. 중장기 지선. 하나가 또 나왔네요. 이해됐죠? 네. 네. 저점 기준으로 계속 밀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요. 중장기 지선을 내가 처음에는 그렸는데 여기서 그린 게 중장기 지선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쭉 흐르니까 시간이 3년이 지나면 경기 지선으로 바뀌는 개념이에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쭉쭉쭉쭉 옛날 것까지 다 그린 거죠, 그냥. 이해됐죠? 뭐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중기 장기라는 거는 오늘 시점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여기까지 거리가 있느냐를 항상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그렸을 때 끝까지 쭉 그리면 돼요, 그냥. 그래서 주가 돌파하기 전까지 항상. 그러면 거기까지가 지지선이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 있냐는 상관없고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니요, 첫 번째 포인트가 항상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최저점. 역대 최저점. 이름 붙일 때 첫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 현 붙일 시점이 때는 중요한 거예요. 현 시점. 현 시점 기준으로 얼마나 오래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안 깨지거든요. 그 선이. 뭐면 경기 지선이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자, 그렇게 해서 기간을 더 짧게 가져가면 이제 중기나 단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겠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네. 이제 감이 와요, 그죠? 자, 경기 저항선이라는 거는 최고점 기준이에요. 최고점, 역대 최고점 찾아서 두 번째 고점을 찾고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에요. 근데 이 선이 현 시점 기준으로 1년, 2년, 3년 이내에 이 최고점들이 존재를 하면 우하향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냥. 얘 기준으로 또 그렸더니 얘는 3년이 안 돼서 장기 저항선이 된 거죠. 3년이 안 돼서 기간에 따라서만 보면 돼요. 그러면 심리적 저점은 이 위에 있는 이 경기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 고점이죠. 얘가.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냐 물어보면 얘가 중요하다. 그죠? 얘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다가 좀 이렇게 빨간 선, 그죠? 빨간 선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거보다는 빨간 선에 빨간 선. 그래서 얘가 심리적 고점인 거죠. 얘가 심리적 고점. 이 경기 저항선 A가 얘가 심리적 고점이고요. 얘는 제가 이걸 만들 때 뭘 기준으로 만들었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두껍게 칠할게요. 얘는 띄면 안 돼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단어가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라고요. 지금 이 디자인을 한 친구가 지금 이해를 정확하게 못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하고 두 단어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거든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다 마찬가지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눈에 띄는 것만 몇 개만 더 수정하고. 이해되셨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질문 있으면 바로 하세요. 넘어가는 거니까.
자, 심리적 저점과 고점 정의를 이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뭐하고 연동되냐면, 내가 장기 투자자야. 내가 장기 투자자면 어떤 선이 저점이냐라는 결정을 해주는 선들이에요, 지금. 장기 투자자는 이 저점 라인을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중기 투자자는 저점 라인을 요거 보고 잡는다는 거죠. 중기 투자자는 다르죠. 단기 투자자들은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단기 투자자들이 저점을 잡을 때. 그래서 여기서 선을 걷을 때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누가? 단기 투자자가. 나는 단기로 투자할 거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장기 투자자들은 주가 위치가 너무 높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트레이더가 생각하는 저점과 고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거거든요, 단순히. 이 심리적인 저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한 건지. 심리적 저점인 거죠. 심리적으로만 저점인 거예요. 심리적 저점 라인이다. 뭐가? 경기 지지선 3가. 요 얘기가 중요한 얘기죠. 그죠? 요게 돈 되는 얘기니까. 요게 왜 돈이 되는지는 나중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라인이니까. 심리적 저점. 심리적 저점 라인을 이렇게 구한다고요. 제가 왜 이 라인을 좋아하냐? 왜 이 포인트들을 좋아하냐? 모든 투자자들이 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투자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자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어떤 종목이든지 누군가 들어왔을 텐데, 결국에는 모든 투자자가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야? 네, 백선을 봤을 때 심리적 저점과 저점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죠?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그냥 대충 그거 올리면 되죠. 뭐 3년 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오늘 시점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라인이. 왜? 모든 투자자가 다 저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라인 자체가. 최고점은 여기요. 100% 라인을 제가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상 올라간 적이 역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자, 제가 어떤 라인을 그렸는데 이 라인이 돌파될 수도 있어요. 이 시점에. 그죠? 네. 그러면 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위가 허벌판이에요. 그죠? 모든 투자자가 다 좋아하겠죠. 다. 네.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구간은. 마찬가지 얘기를 이쪽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이쪽에서도. 모든 투자자가 다 좋아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이제까지 이 라인을 뚫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이제까지 이 라인들을 뚫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딱 뚫었어. 그러면 미친 듯이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 첫 번째 이 저점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 장대 양봉, 요런 포인트들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포인트를 공략을 하든지, 그죠? 그러면 날아갈 테니까. 다음 포인트 내가 시간이 흘렀어. 그럼 그 다음 포인트를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 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날아가는 폭이 더 크겠죠.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릴수록. 이해됐어요? 지금 왜 이 라인들이 중요한지. 지금은 오늘 시점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구간을 다 본다고 했잖아요. 이 시점에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 이 위치가 지금 싼 거야, 비싼 거야. 지금 시점은 비싼 거예요. 지금 시점은. 아직은 비싼 거거든. 왜? 떨어질 것 같거든. 그렇지만 돌파를 하면 달라진다고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다?
동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반을. 저 포인트가. 아이고, 어디 갔지? 하여튼 거래량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런 포인트들 자체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포인트들이 빵 때리면 거래량이 폭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거래량 폭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거래량 폭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때 거래량이 폭발을 할까? 그죠? 네. 내가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네. 어디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작전주에서. 그죠? 제가 작전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작전주에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그죠? 네. 그러면 얼마짜리 정보인지 빨리 계산해야죠. 누가 샀는지, 왜 샀는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들이 진행되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들이고요. 그래서 심리적 저점과 심리적 고점, 이제 정의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리적 저점선, 단기 지지선과 중기 지지선이 왜 중기 저점선이고 경기 저점선이 왜 경기 지지선인지. 손절 포인트로 잡은 거는 경기 지지선이었죠. 근데 주가 위치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손절을 고려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 위치를 고려한 다음에, 그죠? 네. 그냥 막 손절하지 말고 제일 위쪽에 위치한 마지막 선 얘기를 하는 거죠. 심리적 고점이라는 거는.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 심리적 압박과 함께 공포심이 이제 막 찾아오는 거죠. 예, 그리고 손절을 할지 물타기를 할지 이제 근심하고 걱정이 시작되는 거고. 고점을 이제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이 심리적 고점들을 상향 돌파를 하면 이제 행복감이 막 밀려오는데도 걱정은 되죠. 그죠? 언제 팔아야 되나.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이제 지하실 경험하는 거죠, 지하실 경험. 네? 뭐가 깨지면? 경기 지지선이 깨졌을 때 얘기해요. 경기 지지선이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면서 지하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그려놓은 게 있는 거죠, 이전에 이미 내가 그려놓은 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떨어지겠지, 거기까지만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모든 투자자들이 본인만의 기준으로 심리적 저점을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스캘퍼가 보는 심리적 저점과 스윙 트레이더가 보는 저점과 단기, 중장기, 장기 투자자를 역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모든 투자자가 저점 라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까먹죠. 내가 아는 그 종목에 스캘퍼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스윙 트레이더들이 막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까먹어요. 근데 그걸 까먹어서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사서 들고 있는 그 종목에 장기 투자자가 있는데 장기 투자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요. 없었죠? 네. 그런 생각 한 적 없잖아, 그죠? 네. 지금 다 스윙 때리는 줄 알고 내가 중장기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도 중장기 투자하는 줄 알고 그건 네 생각이라고, 네 생각.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왜 해야 되냐? 고점에서 안 달라고 하니까 고점에서. 고점인데 왜 사? 지금 저점에서 사도 돈이 없는 판에. 그럼 이런 비법을 뭐하러 알려줘요? 제가 삼성전자 5% 매집을 하려면 삼성전자 5%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해요? 40.
예? 10% 매집하려면은 18조 필요한가요? 18조? 그죠? 예. 18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5% 매집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얼마가 필요해요? 9조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제가 돈이 없어요. 네. 제가 맨날 돈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9조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국말만 하잖아요. 한국말만. 그죠? 네. 누구한테 알려주겠다? 한국 사람만 알려주겠다. 네. 외국인은 절대 안 알려준다는. 네. 한국말 배우든지 그러면. 이해되셨죠? 네. 배우셔야 돼. 한국말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죠? 네. 장기 기준일이 굉장히 해피한 날이에요. 장기 기준일. 1년짜리 돌파. 1년짜리 돌파가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누가 행복해요? 예? 제가 스타트 히어 데이라는 얘기를 해요. 스타트 히어 데이. 이 날이 스타트 히어 데이다. 왜 이 날이 스타트 히어 데이인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투자자가 돈 벌 수 있는 그 포인트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돈 벌 수밖에 없는 구조. 예. 어떤 포인트를 보더라도 최고점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7월이죠. 7월까지 쭉 내리컸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페일 났네요. 그죠? 페일 났어요. 8월달에 페일 났는데 그 다음 포인트 딱 잡으니까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죠? 예, 쫄지만 않으면 어차피 장기 투자자들도 안 쫄거든요. 그죠? 이 포인트를 찾아내기만 하면 요 눌림목과 함께 날아가는 이 포인트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죠? 나만 먹나? 나 데이 트레이더인데 나만 먹나? 아니라는 거예요. 스윙 트레이더들 먹죠. 그죠? 단기 투자자들 먹죠. 중기 투자자들도 먹죠. 중장기 투자자들도 먹죠. 이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는 1년 이상 여기서부터 쭉 3년을 투자를 하든 4년을 투자를 하든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 그날이 언제다? 아이, 스타트 히어 데이. 왜 스타트 히어 데이예요? 여기가 스타트 히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스타트 히어이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영어를 쓰는 여기서 좀 시작합시다. 이날 여기서 시작하자고. 이날 여기서. 오케이? 네. 예, 여기 동탄입니다. 여기 동탄. 오세요. 오시라고. 씨. 이렇게 좋은 걸 다 알려주는데도 안 오고 계시니까 참 깝깝하죠, 제가. 1년 포인트 다 찾아보세요. 1년 포인트는 굉장히 해피해요. 역대 고점이 여기였을 거예요. 그죠? 지금 역대 그래프 좀 더 볼까요? 역대 그래프. 항상 역대 그래프를 보고 전 구간 항상 최고점 기준 항상 1년 포인트 그냥 찾아서 그냥 내리 그라고요. 그래서 나온 눌림목 탁 나오면 끝난 거죠. 그냥 모든 투자자가 다 먹을 수 있는 그 포인트. 근데 가끔 6개월 만에 날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6개월부터 모니터링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1년 포인트. 자, 삼성전자라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모든 투자자가 다 먹을 수 있는 포인트 계속 나오고 있죠. 왜? 초고속 성장주거든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벌이는. 그죠? 1년 페일 난 거 아니에요. 여기는 페일 난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라고요. 장기 투자 지금 단기 투자 중기 투자 뭐 다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6개월 포인트 잡으라고 했잖아. 응? 당신이 이해를 똑바로 못한 거지. 이해됐어요? 지금 어떤 포인트든지 6개월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서 물리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라고 계속 이 포인트만 계속 한 놈만 잡고 패는 전략이에요. 무조건 한 놈만 잡고 패요. 저는 여러 명 잡고 패는 게 아니거든요. 1년 포인트가 발생을 했어. 오래 좀 들고 있으라고요. 아유 좀 오래 들고 있어도 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스윙 투자, 단기 투자 및과 투자를 할지 트레이딩을 할지 구분 지어주는 그 라인이 바로 이 장기 기준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투자할까 말까? 그러면 6개월이 지났나 안 지났나 그거 먼저 빨리 보세요. 그럼 내가 투자를 결정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 결정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이 포인트에서 하는 것보다 이쪽 포인트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청산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걸 왜 들고 있냐고. 그죠? 이때 청산하라고 얘기해줬잖아. 더 이상 이제 오르기 힘드니까. 청산하고 또 들어가서 또 먹어야지. 무슨,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헛질하라는 거잖아요. 1년 동안 헛질할이잖아, 이거. 그죠? 이런 투자 방식은 별로 탐탁치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예, 투자자들이 뭐 10년 장기 투자 개나 줘버리라고요. 돈이 그렇게 썩어나가냐고, 지금. 왜냐면 시총이 183조인데.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딱 포인트 잡아가지고 딱 먹고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깔끔하게 딱 들어가서 또 딱 먹고 나오고 딱 먹고 나오고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지. 그죠? 네. 이렇게 맥스로 한번 먹고 또 나머지는 좀 적당히 먹고 나오고 나머지 횡보 구간은 좀 버리고 이렇게 좀 확 올라가는 50만 원이 80만 원 되는 이런 포인트들 자꾸 노리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죠, 저쪽이.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짓는 스텝 1, 2, 3에서 배운 또 초단타까지는 전부 다 중장기 저항선 가지고 하고 있어요. 중장기 저항선. 중장기 저항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장기 저항선.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요. 투자 쪽을 배우게 되면. 자, 중장기는 보고서가 몇 개예요? 보고서가 2개. 그죠? 두 분기 연속 뭔가가 벌어졌겠네요. 그죠? 터닝 포인트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까지 배운 OBV는 매집돼 있어야죠? 당연한 얘기예요. MACD는 우상향 해야죠. 그죠? MACD 레이트 안에 들어와야죠. 그때 발생하는 저항선 돌파. 걔네들을 노리라고요. 저 멀리 날아가 있는데 노리지 말고. 회초리 맞죠? 자꾸 그런 데 노리면. 장대 양봉. 뭐 앞에서 몇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장대 양봉이라는 게 이 마지막 양봉의 최고점까지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왜? 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재료가 이 재료 소멸 여부는 이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어설프게 그냥 내가 여기다 중간에다가 딱 박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중요한 줄 아는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재료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 첫날 발생된 양봉의 시가보다 현재가가 내려가면 그때 재료는 소멸된 거예요. 예. 이 재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물타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결정이 나요. 6일 저항선 돌파로 물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중장기 저항선으로 물타기를 해야 되나를 결정짓는 걔가 얘예요. 예, 걔가 얘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요거죠. 나는 분명히 알려줬는데 알려줬잖아 나는 여기서. 그죠? 알려줘도 본인이 이해를 못한 거지. 이해를 못했다고 해야지. 그죠? 이게 6일 저항선 돌파냐 6일 저항선 돌파냐 또는 6개월 저항선 돌파냐 6개월 이상의 중장기죠. 중장기 저항선 돌파냐 뭘로 물을 타야 돼요? 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물을 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요걸 구분 짓는 거는 저 재료의 소멸 여부입니다. 물타기. 앞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덮었는지에 따라 향후 최고점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장대양봉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냐. 너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한 그 개라고요. 이게. 고급 정보의 질은 결국 거래량, 돈이라고요. 영망청 캔들. 이게 이제 1대1. 말 그대로 너와 나 사이의 비밀. 그건 거죠.
이해됐죠? 이제 다 예. 뭔 소리인지 왜 이런 것들을 3분봉으로 왜 봐야 되고 어떤 패턴인지 이 돈 많은 할배 패턴이라고 했어요 제가. 빵 뜨는 그거. 그리고 걔는 최소 얼마? 10억 원 돼야 된다고 했어요. 최소 10억. 그래야 그 정보는 믿을만하다. 예? 계잡주처럼 막 1억 있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런 거를 돈 많은 할배 패턴이랍시고 막 물론 올라가요. 예, 오픈 정보이기 때문에 이미 떠버리죠. 떠버리 정보죠. 그런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는. 고급 정보가 필요한 거죠. 고급 정보는 최소 10억 원 돼야 돼요. 예, 미공개 고급 정보. 이거는 최소 10억. 최소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요게 중요한 거예요. 미공개 고급 정보. 얼마짜리? 10억짜리. 10억 깔끔하게 찍어야 돼요. 이제 좀 많이 왔죠? 이제 좀 연결도 많이 되고,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넘어가요. 기준일과 추세선 이해. 뭐 이해됐겠죠, 이제. 넘어가고. 분산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올라간다니까,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참 답답하죠, 제가. 중장기 저항선 돌파로, 왜? 사면 먹는 거죠. 사면 먹는 거라고. 매매법만 지키라고 했잖아, 내가. 그죠? MACD 레이트.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라고. 그죠? 6개월 됐냐, 안 됐냐. 저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좀 이상하게 그려놨네. 그죠? 상당히 이상하게 그려놨어.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려면 좀 정확하게 그리든지. 여기서 3 된다, 안 된다? 매집도 안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다 죽는 거지. 그리고 횡보하고 막. 투자 포인트가 아닌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 어디? 지금 이날까지 12월까지 다 봤으니까 지금 저항선 아니 지지선이 생기는 건데 만약 11월 달에 이렇게 하면은 지지선이 없잖아요. 단기 지지선이. 여기 있잖아요. 11월... 이게 더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게 깨지는 거죠. 항상 제일 마지막 걸 그리는 거니까 저는. 지지선이 바뀐 저항선 그려놓은 거고. 급등주 언제 발생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장기, 장기, 경기 이런 저항선 돌파하는 날 시그널 돌파를 하면 발생을 하더라. 항상 최소 3%짜리 양봉 2개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 근데 이 2개가 하루에 긴양 나타날 수도 있고 이틀에 걸쳐서 2, 3일에 걸쳐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하나 더 나오는 이런 포인트를 노리는 게 낫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저항선 돌파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1년 이상의 장기 저항선 돌파 얘가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그걸 그린 거예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가지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때 이 기관과 외국인의 이 시그널과 이 매핑이 쫙쫙쫙쫙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외국인의 트레이딩 하는 걸 보면 이 저점 포인트 만드는 거를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이 되면 낼름 팔아버리는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 외국인은. 이 코맥스가 워낙 적은 이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쫀짚은 거죠, 다. 지금은. 매물대 차트 역계단. 그건 넘어가고. 다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은 딱히 할 게 없어요. 다 넘어갈 겁니다. 그죠? 딱히 할 거 없죠. 배울 게 없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죠? 우상향만 보면 되는 거고.
성장주는 이평선에서 주봉을 봤을 때 당연히 정배열이 돼 있겠죠. 예. 급등주 조건식을 예전에는 이제 만들어서 썼는데 다 버렸어요. 필요가 없어서. 이 금망 차트, 금망을 벗어난 물고기 어디서부터 관심 가져라? 5코라고 했어요. 5코. 5코. 가져라 그럼 싸가지가 없어 보이니까 가져주세요. 이렇게 제가 좀 싸가지가 있게. 그죠? 네. 고물망은 5코부터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급등 포인트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핵심 중에 또 하나죠. 급등주 매수 시점은 아무 때나 매수하시면 돼요. 여기 이 정도면 이제 좀 감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제약을 풀거든요. 이 10분에서 10시 사이에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 시점에 오는 거예요. 이제 스텝 1, 2, 3를 배우면 스윙을 이제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을 하든 말든 뭐 이제 이 매매 룰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매매 룰을 정확히 알면 돼요. 급등주가 땅 발생을 한 경우에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내가 떨어졌으면 그냥 산 만큼 사버리면 돼요. 3% 이내가 되게. 왜냐하면 이미 시작됐거든요. 뭔가가. 그 사람들만의 잔치예요. 회의실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우리는 몰라요. 아직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주일 기다리면 되니까. 이해됐죠? 근데 많이 들고 있는 게 장땡이죠. 일단. 뭔가 있으니까 지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점에서 발생하는 장대 양봉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그죠? 딱 봤더니 제가 이제 이 선을 그어볼게요. 최고점 기준으로 쭉 그냥 내리걷을 뿐이죠. 그랬더니 요 날이 빵 튀어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탁 쳤더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을 딱 채웠네요. 어떻게? 운 좋게. 그죠? 거래량을 봤더니 이날의 거래량을 봤더니 전일 대비 이게 지금 이날만 종가가 11%가 올랐어요. 지금 삼성전자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 옛날 한옛날 얘기긴 하지만 1998년도 거래량이 190%라고요. 거래량이 진짜 190%인지를 보려고 밑으로 쭉 내렸더니 평소 거래량이 요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거예요. 200%가 넘어갔죠 지금. 그죠? 그리고 저쪽 이쪽을 봤더니 더 밑에 있을 것도 같은 거예요. 장대 양봉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좀 까리하면 좀 더 기다려 보든지. 언제까지? 음봉 기준으로 연결하죠. 그죠? 요날 또 주잖아요. 이날도 사라고 지금 한 거고요. 이날도 또 사라고 한 거예요. 그죠? 이날은 리테스팅을 줬겠죠. 누가? MACD가. 그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MACD가. 레이트 안에 들어와 있고요.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요날과 이날은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죠. 그죠? 이날 팍 생기면서 그리고 요날은 리테스팅이 발생했다고요. 보이세요? 네. 꼭 이렇게 보여줘야 믿잖아. 지금 이거 나왔어요? 방금 요거만 보고? 안 나오잖아. 나는 나오는데. 그죠? 네. 지금 안 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도 또 나온다고요. 뭐가 매수하라는 시그널이 또 나왔잖아요. 두 번째 갭상량봉이잖아. 뭐가 저점에서 발생된.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겠어? 두 번째 갭상량봉 나오면 눌림목에서 사든지 아니면 아침에 장시 시작과 동시에 사든지 사라고 했잖아요. 계속 지금 여기서도 또 기회를 준 거예요. 그죠? 지금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시그널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네? 매일 기회는 찾아온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에서만 벌써 일주일에 3번이나 나온 거야. 사라고. 제발 좀 사면 안 될까? 제발 좀 사. 나 진짜야. 지금 사람 좀 사요.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물타기. 종가에서 그냥 40 낸다는 거예요. 왜? 최고점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고점까지 다음날 바로 갔고, 최고점까지 다음날 바로 갔고, 최고점까지. 그러면 이 포인트가 지금 얘기하는 이 포인트, 지금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가 역대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이쪽 어디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렸을 때 여기가 저점이었냐? 최저점이 지금 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 포인트를. 예? 그냥 대충 봐도 저점 맞잖아요. 그죠? 지금 저점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심적 저점이기 때문에 내가 분석을 시작했을 거잖아요. 제발 좀 믿어달라고요.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이제. 그죠? 이해됐어요? 왜 여기를 분석하고 있는 건지. 가갑해 주겠어. 내가. 날아간다고. 날아가니까 분석을 시작한 거라고요. 이거 과거지표 날아간 거 보고 분석하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언제 분석할까요? 날아가고 났어. 안 살 거잖아요. 여기 다 안 살 거예요. 자, 떨어졌으니까 이제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분석해보잖아요. 여기서부터. 자, 저점 구간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죠? 저점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자, 다시 분석할까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고점이 여기서 하나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3년이 안 되니까 버렸어요. 3년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기다리라고요, 그냥. 쭉 기다리라고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포인트, 최고점 연결해서, 그죠?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잖아요,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연결을 해서, 대충 그린 선이 아마 심리적 저점, 좀 전에 보셨듯이 없어졌거든요, 방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어디면이었잖아요. 제가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여기가 저점 라인이면, 한 번 더 긋고, 한 번 더 그려주세요.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심리적 고점은 여기거든요. 그죠? 이렇게 찍는다고요, 제가. 두세 번. 아이고. 그러면, 저점과 심리적 저점, 여기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저 위에 지금 날아간, 이쪽을 분석하고 있었나요? 아닌가? 더 오른쪽인가? 자, 날아가고 나서, 그 다음 포인트.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니까 두 칸 반이죠. 그죠? 두 칸하고 조금 더. 한 요만큼. 그죠? 요만큼이 심리적 저점이라고요, 지금. 네? 심리적 저점이 여기라고요, 지금. 이해되죠? 저 밑으로 떨어지면 살 거고, 안 떨어지면 안 살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와 이 최고점을 여기만 분석을 하면 돼요, 그죠? 네. 이게 현 시점이니까. 현 시점 기준으로 분석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심리적 저점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칸. 그러면 한 다섯 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그래서 나온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선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여섯 칸 여기까지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제 오기 시작해요. 이제 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때 뭘 보라고 했어요? 첫째 형님은 누구? OBV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OBV. 둘째 형님은 누구? MACD. 일단 이 두 조건식이 맞아야 스토캐스틱을 보는 거잖아요. 살지 말지. 이해됐어요? 그럼 산다 만다? 안 산다는 거죠. 지금은. 왜? 이 형님도 사지 말라고 했고, 이 형님은 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 형님은 팔으라고 해요. 지금 사라고 안 하고. 뭐요? 자, 그래서 안 샀어요. 안 사길 잘했죠. 근데 요 시점에는 여전히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죠? 여전히 사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 큰형님이 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셋째 형님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안 샀어요. 이제 사라고 하고, 이제 3개월 지난 것 같거든요. 얼추. 근데 못 올라왔어요. 아직도. 좀 더 이따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음봉이 나왔으니까 내리 긋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왜 안 된다? 아니, 다음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런 포인트에서 급등이 시작됐잖아요. 6일 저항선 돌파잖아요. 3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고요. 아, 저가가 아니라서. 심리적 저점이 아니니까.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사면 저한테 몽둥이 맞는다고요. 물론 더 올라요. 그건 저도 아는데 알아도 안 산다고요. 이해됐어요? 안 사는 게 좋아요. 심리적 고점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더 떨어지면 사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요 정도 패턴이면 거래량이 실렸을 거거든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네,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20일 이상 덮어버리는 장대 양봉 패턴. 너만 알고 있으라고. 우리 회의했잖아. 지금 끝났었거든요. 회의가. 네? 그 패턴이 딱 잡아졌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는 이 OBV도 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형님도. 그러면 여기서 사도 되지만 제가 지금 이 최고점까지 무조건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조만간. 그죠? 네, 아직 저점까지 못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되죠. 아, 네. 사면 안 되죠. 네. 만약에 여기가 저점 구간이라면 아, 네. 왜 얘는 성장 주니까. 네. 지금 매집도 좀 덜 된 것 같고 지금 안 가잖아요. 지금. 근데 누가 지금 회의는 했어요 이미. 예? 빵 떴단 말이야 지금. 예? 지금 이 호재가 죽었다고요 여기서.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게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지금 보고 있는 데가 6개월은 넘었어요 지금. 그죠? 저항선이 바뀌면 지지선으로 바뀌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항선이 바뀌면 지지선이 되는 그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이제 올라왔어요. 또 거래량 터졌고요. 그죠? 지금 계속 사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짜리 중기 지지선까지도 또 생겼어요. 그죠? 굉장히 이 중기 지지선부터가 이제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포텐셜을 봤더니 갈 것도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이런 포인트들. 제가 이제 이런 포인트를 금방 차트를 보면 이제 날아가는 이 물고기 그런 패턴이 이제 막 보일 거고요. 좀 보이세요? 이제 좀 차트가 지금 차트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물고 보이시죠? 네. 저런 포인트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왜? 이렇게 물고기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했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저 포인트 놓친 거죠. 우리가 제가 취급하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너무 높아서. 저는 제가 취급하는 거는 저점 포인트만 취급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 취급은 안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저점을 찾아요. 막 이렇게 3년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르든 하여튼 이제 또 저점 포인트가 또 발생을 할 거라고요. 이쪽에서. 이런 식의 저점 포인트가 이제 발생을 하면 이런 포인트들을 또 노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쪽 포인트겠죠. 당연히. 그죠? 6일. 6개월 이상. 저항선이 바뀐 지지선 확인하고. 그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 보네요. 잘 모르겠어. 얘도 잘 모르겠어. 그죠? 근데 얘는 지지했죠. 이제 찾았죠. 그러면 그 다음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서 이날인 거죠. 그죠? 심리적 저점이지만 확인하고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진입 얘기를 하는 거고, 진입 이후에 급등 패턴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급등 패턴이 딱 발생을 하면, 이 밑에 시가보다 안 떨어져 있으면, 그죠? 시가보다 안 떨어져 있으면 6일 저항선 돌파로 한번 들어가고, 단가 넣어놓고 좀 빼고, 그 다음에 또 6일 저항선 돌파로 또 들어가려고 하면, 또 6일 저항선 돌파로 들어가려고 하면 또 단가 낮추고 또 빼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포인트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눈썹을 그리면서 그 다음 포인트가 또 잡히고요. 그죠? 그래서 물량을 조금씩 좀 빼면서 단가는 낮추면서 그런 짓을 하다 보면 날아가는 거죠. 이걸 경험을 하게 되는. 이해됐죠? 그리고 또 이런 이 양봉의 장대 양봉이 저점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느낌에 시작점보다 더 높으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왜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시점에서 왜 어떤 이 심리적 저점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지금 제가 보는 이 모든 지표들이.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죠. 돌다리. 그렇게 사도 그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두드려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타기 포인트가 계속 존재를 하는 거죠. 저 재료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마음고생이 시작이 되면서 3개월이나 6개월 이 회사는 안 망하니까 난 저점에서 잡아놨고 저는 세력보다 더 낮은 단가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낮춰주면 땡큐인 거죠. 그죠? 반토막 나면 더 땡큐죠. 불타기는 누가 한다? 3개월 이상 중기 투자자부터. 왜 3개월이 필요하냐? 한 종목을 스터디하는데 3개월도 부족해요. 3개월 내가 널 알았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 대거를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죠. 그죠?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3개월 알았다고. 내가 너한테 2천만 원을 줘. 말이 돼요? 그런 일들이 주식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막 벌어지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주식은 괜찮아,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종목,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법인이니까. 네? 법에서 정한 인간, 그 인간한테, 처음 보는 인간인데, 그냥 돈을 쑥, 그냥 줘요. 그러고 나서 막 쫄려하죠. 적자지속이라.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잠깐 주고 바로 빼는 거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이게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테마 재료 다 분석해야 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싹을 먹다. 불타기는 내 평단가를 높이는 작업이에요. 내가 1,000원에 산 종목을 1,000원에 산 이 볼펜 하나 나중에 3,000원인데 3,000원에 사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도대체 얼마 받고 팔으려고? 응? 제가 보기엔 되게 골 때리는 현상이거든요 이거. 그잖아요. 내가 땅을 샀는데 땅을 뭐 10평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게 다음 달에 딱 또 봤더니 이게 2,000만 원 하고 있어. 1,000만 원 주고 산 땅이. 그럼 팔 생각을 해야지. 이걸 또 하나 더 살 생각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의 머릿속 구조를 좀 한번 뜯어보고 싶어요. 불타기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중기 투자자들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자 마찬가지. 1차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불타기는. 내가 저점에서 잘 잡아놓고서는 왜 불타기를 하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 못하겠거든요. 지금 매일 살 종목이 막 쏟아져 나오는 판에 그렇게 종목 선별을 못하나요? 저한테 오세요. 동탄입니다. 이 급등주는 매도 조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0% 이내의 장대 양봉이냐,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냐. 10%가 기준이고요. 10% 미만에서는 기존 조건식을 씁니다. 완전히 덮으면 팔겠다는 거죠. 근데 10% 이상의 장대 양봉은 3분의 1포인트예요. 3분의 1포인트. 이 3분의 1포인트는 뭐하고 연동이 되냐면 데이 트레이딩하고 연동이 돼요. 이 3분의 1 하락이라는 이 포인트가. 그래서 데이 트레이더들이 다 나가는 포인트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왜 그런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 이 데이 트레이더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웬만한 스윙 트레이더들도 다 나가고요. 이 포인트에서. 단기 투자자들까지 그냥 쫄려서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역캐모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돈 많은 할배 패턴은 아닌 역캐모형 캔들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패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돈 많은 할배 패턴이 있는 역캐모형 캔들이 있는 거고, 장대양봉도 거래량이 없는 장대양봉이 있고, 거래량이 있는 장대양봉. 그 거래량이 있는 장대양봉 중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난 며칠을 덮었냐, 5일을 덮었냐. 그러면 이 스윙 트레이더들을 작살내겠다는 거거든요. 20일을 덮었다 그러면 단기 투자자까지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걔네 물량 다 뺏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의지 표현인 거죠. 그때 냅다 줘버리면 이제 10배 가는 거죠. 그게 급등주니까. 손절하지 마세요. 끝. 개별 종목 손절 있어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룰에 어긋난 매수한 애들은 전부 다 손절을 좀 쳤으면 좋겠는데 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없을 때 얘기고, 전체 폭락장 막 시작되고 하면 이제 현금 비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현금 비중이 없어요? 네,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손절하면 어떻게 할까? 인버스 투자 괜찮다. 어떤 매매법으로? 그냥 제 매매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5년 4월 22일에 11월 9일에 이 90% 이상 음봉 발생 작년에 2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인버스를 투자를 했다면 내가 이쪽에서 잃어버린 손실을 메꿀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과거 데이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90% 이상 음봉이라는 게 정확해요. 조건 검색 시간에 현황 파악 대상 종목이 있잖아요. 밑에 양봉 조건식을 빼면 RSI 일봉연소 상승이라는 이 양봉 조건식을 빼면 전체가 나오잖아요. 전체가 지금 130 종목이 나왔죠. 10%면 13 종목이죠. 네, 13 종목만 양봉. 다시 양봉 개수를 세면 51개죠. 네. 지금은 하락장처럼 보여요. 하락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빵프로는 전부 다 저는 하락에다가 집어넣거든요.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죠? 뭔 소린지. 그래서 저 현황 파악 대상 종목을 보고 그 90%다 그러면 이거는 폭등장 시작인 거예요. 양봉 개수가. 이 양봉 개수인 거죠. 10% 미만이다. 그럼 폭락장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는 하락장과 상승장 살짝 있는 거고,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조정 받을 수도 있고, 횡보가 있을 수도 있는. 이해됐죠? 네. 뭔 소리인지. 그래서 하락장이 발생을 하면, 하락장이 이제 40% 이상, 하락장 신호가 떨어지고 나면, 수익난 종목은 일단 매도를 좀 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서 현금을 만들어 놔라. 네. 왜? 물 타려고. 이해됐죠? 그래서 하락장부터 이 폭락장 준비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와 닿죠? 좀? 그래서 결국에는 반토막이 날지 반토막이 딱 났을 때 내가 손절할지 말지 아니면 더 살지 결정을 잘 해서 내가 이제 이 기회를 잡기 위한 손절인 거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한 물타기인 거죠. 이해됐어? 네. 이게 이제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현황 파악 대상 종목 요거를 이해를 한 거고, 폭등장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한 이후에 코스피 지수와 내가 이 운용하는 자금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1000만 원을 하든 1, 2, 5, 10이거든요. 2, 5, 10이라고요. 1억, 여기까지 1억이죠. 2억, 5억이죠. 이해됐어요? 예, 항상 1, 2, 5, 10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1, 2, 5, 10이죠. 10, 20, 50, 100. 그 순서에 맞게끔 주식 투자 자금을 운용을 하면 룰대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산과 부동산의 비율을 맞춰주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투자수단, 동산의 투자수단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다. 예금, 적금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빵하지 말라고. 왜? 폭락은 오거든요. 어떤 폭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현금화를 해서 빨리 이제 이쪽 비중을 이쪽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죠,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은 천지차이죠, 그죠? 천지차이에요. 네. 그래서 1910에서 6일 저항선 돌파로 진입 여부 추가 결정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쪽 단기 저항선이냐, 중기 저항선이냐, 중장기 저항선이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 있는 이 차트에, 이 업종 쪽에 보면 코스피 종합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를 볼 거냐, 이때 자금을 투입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나 세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내리커서 6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저항선 돌파하면 요 날이 나오거든요. 요때 투입을 할 거냐. 투입하는 시점이 요때 1차 투입했으면 이때 2차 투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내가 6일 저항선 돌파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컸을 때 요 날 투입을 이제 음봉이니까 안 하고 양봉에서, 그죠? 요날 이제 양봉이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게 6일 저항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하던 돈을 이때 투입을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운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때는. 그리고 돈을 요때 해서 페이를 하면 뭐 2, 3일 버티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한 달 저항선 돌파니까 이때 투입하려고 했던 거고 이쪽에서. 그리고 나서 한 달 저항선 돌파니까 이 한 달이 되죠. 이쪽은. 그죠? 그래서 그때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 6일 저항선 돌파는 요때 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때. 이해됐어요? 그 라인을 잡을 때 내가 1910 라인은 요 라인입니다. 요 정도 라인.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 먹을 거냐 말 거냐. 요 라인. 보이시죠? 1910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역대 그래프고요, 이게. 1910 라인을 잡으면, 그죠? 요때도 잡을 수 있고요, 요때도 잡을 수 있고, 요때도 잡을 수 있고, 돈을 더 투입을 하겠다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쪽 상승장을 먹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1910 라인을 치고 내려가면, 계속 그때마다 돈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이제 유동자금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짓을 할래 말래. 아니면 1850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 작년에 1850 라인을 치고 내려간 시점이 두 번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이렇게 언제 오냐면 이게 요때 왔었죠. 8월 달에 6월 달에 한번 떨어진 다음에 이때는 6월 달에 왔어요. 그죠? 이때도 6월 달에 왔어요. 이해됐어요? 지금 왜 6월 달이 위험한지? 우리나라 산업군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산업군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한 번 오고 이때가 언제냐면 2011년이잖아요. 2011년 이제 확 무너질 때도 6월 달에 한번 떨어지고 나서 8월 달 이때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에서도 6월 달에 무너지고 나서 8월 달에 더 무너진 거거든요. 이런 패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떨어질 때 보면 지금 5월 달인데 거의 6월 초 5월 말 그때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고 그 전에 떨어질 때도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내려갔을 때 이 피크점 이렇게 딱 친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5월 말부터 이제 확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최저점을 만들어 놓은 게 10월 달까지 그냥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 좀 넣어놓고 있으면 그러면 1차, 2차 내가 자금을 어떻게 언제 왜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머릿속에 좀 계속 오죠. 이때도 6월이고 이때도 5월 말 6월 이때도 6월 8월 그죠? 계속 왜 6월 위기설이 왜 자꾸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건지 그거는 우리나라 산업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책으로 배워요. 네. 산업별로 이해를 하고 전방산업, 후방산업 이해를 하시면 업종별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막 이해를 하시면 저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해요. 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저 모양이라서. 네. 자, 그래서 2천만 원 단일 종목 투자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이미 뭐 2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이 급등주를 내가 알려주고 나면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두 종목만 먼저 해서 일단은 좀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윙을 내가 20종목을 한다 그러면 이 중에 한두 종목은 급등주를 건드는 게 좋고 한두 종목은 이제 이 테마주나 그죠? 테마가 좀 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 테마를 건들고 있다 그러면은 계절 테마도 한두 종목 정도 더 편입을 시키는 게 좋고 한두 종목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저평가 우량주와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안전적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도 하이리스크가 있고 물론 하이겐이긴 하지만 하이리스크가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자체로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운용은 잘 하셔야 돼요. 잘. 그래서 이제 이 변동성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왜 발생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이 급등주 이해거든요. 변동성이죠. 변동성. 이 변동성이 생기면 재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료. 재료. 이거는 종목이 아니니까 종목으로 다시 가고요. 모든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됐든 이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 뭔가 의심을 해야 돼요. 이 저점에서의 장대 양봉이 빵 하고 터지면 거래량이 동반되면 거래량이 어디 갔을까요? 거래량이 동반된 이 장대 양봉들이 빵 하고 터지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거 다 이 비멀싼데 다 이렇게 덮어버리면서 뭐 눌림목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이렇게 급등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긴장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긴장 포인트인 거예요. 이런 포인트들이 OBV가 매집이 끝나 있고, 그죠? MACD가 날아가려고 하고, 내가 만든 지표도 날아간다고 하고, 스토캐스틱은 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를 공략을 하는 게 급등주라는 거죠. 저 멀리 날아가니까. 이해됐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왜 날아가냐?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저 멀리 1년 내내 3년 내내 계속 날아가는 애들은 성장주인 거죠. 그래서 성장주를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 성장주는 심플하게 뭐다? 2분기 연속 매출액 증가. 필수 조건이에요. 무조건 필수 조건. 매출액 증가. 더 벌기. 전분기보다 더 벌고 전전분기보다 더 벌고 작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작년에 잘 나갔으면 뭐해. 지금 당장 잘 나가야지. 그럼 그 재료가 뭔지 어떤 아이템을 팔고 있는 건지 선인메카드다. 이게 대박이라니까요. 저평가되는 첫 신호는 급등주 패턴. 이해됐죠? 네. 뭐 왜 저평가되는 첫 신호가 급등주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너만 알고 있으라겠어요, 그죠? 내가 이 패턴 이해시키려고 별짓 다 했죠. 여기까지입니다.